아무리 지수 레벨이 안 좋고 주식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더라도 그때 돈을 버는 기업은 있어요. 그런 기업을 사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워낙에 연초는 어찌 됐든 올해 연말보다는 무조건 낮기는 하지 않을까요? 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그냥 간단히 데이터로만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PBR은 사실 갈 만큼 갔거든요, PBR 레벨로 보면은. 근데 신용 잔고나 이런 어떤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는 여력을 보면은 이게 완전히 바닥으로 왔다고 예단을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어. 현재 뭐 GDP, 흔히 버핏 지수라고 얘기하는 GDP 대비 시가총액도 보면은 아직은 그렇게 막 '안전한 레벨까지 왔다.'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이제 제가 그거를 좀 그 체감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투자를 하면서 익힌 감으로 느낀 게, 지난주 10월 26 일이었나요? 그때 코스피 지수가 2.71% 까지 좀 깊게 빠졌었거든요. 코스닥은 워낙에 변동성이 커서 저는 인제 매크로한 지수 레벨을 볼 때는 코스피를 많이 참고를 하는데, 코스피가 마이너스 2.5% 이상 빠지는 경우는 주로 거의 반대 매매가 터진 날이거든요. 음. 그래서 지난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좀 반대 매매가 터지고 어 과한 인제 하락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약간 등골이 서늘한 그런 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체감상 좀 등골이 서늘했던 게, 보통은 그런 식으로 좀 크게 빠진 다음 날 좀 괜찮은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뭐 하락분을 고대로 뭐 돌리기까지는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그렇게 세지가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좀 이런 기시감을 딱 한 번 느꼈던 게 이제 코로나 때였거든요. 어. '아 이제 다 내려왔겠지.' 그랬는데 다음 날도 뭔가 시원찮더니 한 10 거래일에서 20 거래일 사이에 인제 계속 더 빠지면서 결국에는 인제 2020년 3월 19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개별 종목은 10몇 프로씩 빠지고, 근데 그때 워낙에 제가 크게 되었어 가지고 그 뒤로 비슷한 느낌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얼만큼 빠졌네.'라고 했는데 다음 날 좀 시원하게 반등이 안 나오는 게, 아직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안도할 수 있는 끝이 안 온 게 아닌가, 그런 좀 두려움 그런 게 좀 느껴졌고요. 근데 인제 그게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빠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은 강한 반등을 노리고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 모르죠. 오늘이 인제 10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11월 달부터 해서 다시 좀 분위기가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좀 안도할 만큼의 마음 편한 반등이 안 나왔다는 건 좀 걱정이 됐고요. 10월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난 10월 같은 경우에는 10월 4 일에 코스피가 마이너스 2.4% 정도 빠졌고, 10월 26 일에 또 이제 마이너스 2.71% 이렇게 빠졌는데, 이런 2% 이상 뭐 마이너스 2.5% 전후의 그런 하락은 주로 반대 매매가 터진 날이고, 또 그게 두 번 왔다는 건 흔치 않은데, 이게 아직은 좀 더 조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있었어요. 다른 이제 매크로나 이런 뭐 애널리스트들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섹터의 편중이 좀 있다 보니까, 흔히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이제 시가총액 1 위가 반도체고 2 위가 2차 전지잖아요. 이제 그쪽 섹터가 좀 중요한 섹터이기도 하고 거기에 인제 돈이 많이 몰려 있는데, 그게 아마 신영증권의 박 박소연 스트래티지스트 분의 이제 코멘트에서 본 것 같은데, 반도체랑 2차 전지를 제외한 시가총액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올 때까지 왔다는 거예요, 나머지 섹터들은. 그런 걸 보면은 아직 진짜 말 그대로 진바닥이 나오지 않은 것 같더라도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금융위기급의 인제 할인을 받은 주식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은 지금은 빚을 내서 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유 현금이 있으면 본격적으로 투입해도 되는 구간인 것 같고요. 어. 대신에 인제 그런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그렇고 센티멘트 상으로도 그렇고 충분히 할인이 된 그런 섹터들 위주로 잘 고르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 혹자분들은 뭐 강세장 전에 네. 마지막
그 하락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네. 이번 하락이 쪼금 길어지더라도 잘 네. 견뎌내라 하시는데 이런 네.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로나 때 2020년 3월 때도 사실은 그때 그 큰 하락을 맞고 아무도 그런 급반등이 나올 거를 예상을 못 했었거든요. 그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 제일 강력한 모멘텀은 싼 주가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예탁금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거의 인제 10조 이상씩 오르면서 이게 하나의 큰 장세를 형성을 했는데 뭐 이번에도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어찌 됐든 빠질 만큼 빠졌고 다들 저렴한 상태고 심리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라고 하면은 새로운 기회의 씨앗이 이제 뿌려지는 거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U자 반등이냐 뭐 L자 침체를 거친 반등이냐 V자 반등이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찌 됐든 절대적인 레벨로 봤을 때 주식을 팔 시기라기보다는 살 시기인 건 맞거든요. 뭐 그게 얼마나 빨리 인제 수학의 계절이 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네. 근데 어찌 됐든 그런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버티고 더 사고 하면서 다음 기회를 미리 준비할 때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한 내년 초 정도면은 좀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늦어도? 글쎄요. 근데 그거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워낙에 연초 효과 그다음에 5월 효과 뭐 연말 효과 이런 게 좀 뚜렷하다 보니까 연초는 어찌 됐든 올해 연말보다는 무조건 낫긴 하지 않을까요? 네. 그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네. "한국을 경기 침체가 맞다."라고 진단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반도체도 약간 계속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네. 요런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맞다고 하면 맞겠죠. 사실 저희 뭐 개인 입장에서 뭐 자기 의견이 있는 거는 좋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이쪽으로 제일 중요한 분의 이야기를 뭐 함부로 무시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지금 경기 침체가 맞기 때문에 뭐 주식 그걸 하면 안 되냐? 그거는 또 아니라고 봐요. 어찌 됐든 투자자는 특히 개인 투자자는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 매크로를 맞추는 거는 목적이 아니고 어 사실은 경기 침체와 상관없이 항상 오르는 주식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수 레벨이 안 좋고 주식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더라도 그때 돈을 버는 기업은 있어요. 그런 기업을 사면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보다 더 나은 섹터 그런 쪽을 찾는 게 좀 숙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기업 중에서 돈을 더 버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 더라는 거의 의미는 올해 실적 대비 내년 실적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거 이쪽이 좀 아무래도 명확하겠죠. 어쨌든 이제부터는 이 이십 2024 년을 보고 인제 농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올해 박살난 섹터가 있다. 또는 뭐 퍼포먼스가 너무 안 좋았던 섹터가 있다. 그리고 23년, 24 년을 거치면서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는 섹터가 있다. 그러면 인제 그쪽은 잘 찾아서 지금 같은 수준에서 씨를 뿌려 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살 때다. 네. 그리고 돈이 없다면 여윳돈이 없다면 버틸 때다. 네. 그쵸. 네. 그 채권을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네네네. 그 혹자분들은 채권 투자도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 채권 투자를 한 6년 6 개월 전부터 막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이게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아 이게 도대체 채권 투자를 지금이라도 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채권은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네. 잘 모르겠어요. 어. 난 항상 그런 주의거든요. 아는 쪽에서 머물자. 뭐 음. 모르는 걸 공부해서 알면 되긴 하겠지만은 지금 채권을 새로 공부해 가지고 제가 지난 10년 동안 공부를 해온 주식 투자를 능가하는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 그러면 인제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채권이 좋은 기회라고 이야기는 저도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액션으로 취하지는 않았고 어찌 됐든 주식 투자자는 주식을 잘 찾으면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인제 사실 지금 "월가에서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이다." 이런 얘기는 어찌 됐든 미국 경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 경제와 상관없이
내년에 올해보다 더 버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음. 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지수의 레벨에, 그러니까 지수의 변동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글로벌 경기에 대한 어떤 예측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매크로가 어떻게 될지 인제 목 빠지게 계속해서 인제 애타게 체크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경제 현상이나 어떤 데이터나 수치적인 부분을 뚜렷하게 보기 전에 내 마음 상태를 뚜렷하게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숫자적인 부분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어떤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사실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후달리죠. 되게 기분도 안 좋고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불안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외부 변수 때문에 불안한 분들은 아마 이유가 처음에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살 때 싸게 안 사서 그럴 거예요. 저렴하게 매수를 했으면 지금 뭐 기분은 나쁠지언정 크게 불안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마음이 불안하다고 하고 그 마음이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어떤 매크로를 계속 찾아보고 지수 레벨을 찾아보고 혹은 뭐 지금이라도 채권을 옮겨야 되나 고민을 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비싸게 사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잘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은 또 다른 힌트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뭐 채권 네. 수익률이 높을 때 그때 뭐 채권을 사기보다는 경기가 안 네. 좋더라도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오히려 발굴해서 투자해 네. 놓으면은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네. 뭐 네. 예를 들어서 그 현명한 투자자였나? 그 아마 거기에 나왔던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정석적인 그 자산 운용이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주식과 채권을 가져가는 거고 주식이 좋을 때 주식을 팔아서 채권을 사 놓고 채권이 좋을 때 채권을 팔아서 주식을 사고라고 보통 인제 그게 이제 정석적인 코스인데 그렇게 보면 사실 지금 채권은 어 수익률 채권의 수익을 즐기는 분들의 몫이지 지금 채권 수익률 좋다고 해 가지고 막 뛰어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네. 예.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이 어찌 됐든 작년 2021 년보다는 지금이 훨씬 싸잖아요. 네. 예. 그렇게 보면은 굳이 뭔가 새로운 알파를 찾아 가지고 기존에 이미 손실 보고 있는 거를 손실을 확정할 필요가 있을까?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은 이렇게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레벨이 한 번 더 빠진다. 그러니까 지금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2000 오늘 2200 대였잖아요. 2200 몇십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빠진다 그러면은 어 있는 현금을 더 써도 될 것 같아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인제 그 지수의 등락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슬금슬금 0. 몇 프로씩 빠지는 그 구간도 있지만은 단번에 지수가 뭐 마이너스 2% 3% 씩 크게 빠지는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이 또 온다고 하면은 저는 일단 갖고 있는 현금은 다 쓸 생각이고요. 음. 예. 되도록이면 인제 현금은 줄이면서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제 그 주식과 현금의 비중이라고 했을 때 이미 현금이 있는 분들 얘기인 거고 없는 분들은 그냥 몸빵해야죠. 그냥 버텨야 될 거고 그리고 인제 현금이 있는 분들이 현금 집행을 지금 이제 고려를 하고 계신다고 했을 때는 이게 마지막 투입 자금은 그 신중해야 될 거고 여기서 한 레벨이 더 빠진다 그러면은 그 밑에 또 지하실이 있더라도 그냥 몸으로 버틸 생각하고 한번 지르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대신에 그런 식으로 마지막에 소진했던 현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성을 봐도 그렇고 투자자의 심리 그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마지막에 투입한 자금 분량만큼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다시 좀 빠르게 현금화를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그 쓴 경험이 있는 분들은 지수 레벨이 많이 빠졌을 때 레버리지를 써서 추가 현금 확보를 해 가지고 주식을 사는데 대신에 그런 것들은 청산도 빨리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현금을 유연하게 사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한 레벨이 빠진다는 거는 한 뭐 10% 정도 되는 건가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음. 지금 2200 레벨이라고 보고 네.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의 하락폭을, 그러니까 일일 거래에서의 하락폭을 좀 중요하게 보는 게 0. 몇 프로씩 막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말 그대로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진바닥은 거의 예외 없이 반대매매가 크게 터지게 되고, 그 반대매매 효과 때문에 지수도 -2% 이상, -2.5% 이상, 또는 -3% 4% 까지도 좀 크게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고런 날이 왔다 그러면은 인제 그때는 현금을 좀 과감하게 써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저는 네. 인제 그렇게 하려고 마지막 총알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긴 했는데, 얼마 없긴 한데 지금 이제 그 붙잡고 이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미 주식에는 다 들어가신 거네요, 마지막 총알 외에는. 네네. 그쵸. 아 항상 그랬으니까요. 네. 항상 그러셨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날이 왔어요. 네. 그러면은 작가님은 어떤 주식을 어떤 섹터를 사실 거예요? 일단 물린 것들을 살 거고요. 네.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살 거고, 섹터로 보면은 사실 2 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연초 대비해서는 꽤 인제 준수한 레벨인 상태인 거고, 그래서 뭐 아깝지만은 저는 놓친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지금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섹터들을 보면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퍼포먼스 측면에서, 주가 퍼포먼스 측면에서. 그럼 결국엔 남는 게 얼마 없어요. 반도체랑 그다음에 제가 기보유하고 있는 조선이나 그런 쪽 같은 경우에도 인제 추가 매수를 할 거고,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는, 최근에 산 쪽이 선사, 저기 해운사를 하나를 편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조선 쪽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해운사들 같은 경우에 내년에 어 일단 공급이 확실히 부족해질 것 같거든요. 그럼 공급이 부족해지면은 수요가 쪼끔만 튀어도 이제 운임이 급상승을 하면서 이제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해운사 중에서 벌크 해운사를 하나를 소액이지만은 편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항상 얘기해서 웅달 책방 나올 때마다 이야기를 했었던 인바운드 관광 쪽 관련된 그런 쪽도 아직 보고 있고, 워낙에 지금 다들 빠진 섹터가 많아 가지고 살 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내년과 올해 그냥 비교했을 때 올해보다 내년이 낫다 싶은 거는 그냥 다 다 괜찮은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광고 쪽도 개인적으로 이벤트가 하나 있다고 보는 게, 내년 여름에 인제 올림픽이 개최가 되니까, 그러면 인제 대기업의 광고비 집행이 늘어날 거고, 그런 데서 수혜를 보는 광고 기획사들, 그런 회사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제철 쪽도 보고 있어요. 철강. 이쪽은 사실 반반인데, 그 철강은 전방이 워낙에 명확하잖아요. 어 저기 자동차, 조선, 건설,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메이저 이제 전방인데, 자동차랑 조선은 좋아요. 근데 건설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철강사들도 지금 그렇게 막 주가가 해피한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자동차는 잘 모르겠는데, 조선 쪽은 워낙에 확실하니까, 앞으로 2-3 년의 모멘텀이 확실하니까 이 상황에서 건설이 좀 돌아와 준다고 하면은 철강 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인제 건설도 한번 지금부터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건설이 언제 턴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지금 예단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쪽은 좀 멀리 보고 지금부터 공부를 해 두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철강을 언급하신 거요. 네. 그거는 약간 포스코홀딩스 이런 쪽인 건가요? 포스코는 아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2 차 전지 쪽에 포션이 꽤 커졌기 때문에, 네. 제가 본 종목, 저는 사지는 않았고, 현대제철이 최근에 그냥 주가 보니까 좀 싸 보이더라고요. 근데 인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방에 현대 그룹사가 둘이 있잖아요. 현대자동차도 있고 현대 중공업 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도 사실 이번 3 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잖아요. 현대차가 확실히 지금 전기차로 변하는 과도기에서 그냥 말 그대로 차를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가 지금 자동차라는 인제 소비재의 경기가 좋지 않은 부분에 비해서는 꽤 공격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뭐 현대 쪽 조선사들은 앞으로 2-3 년은 진짜 걱정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 인제 수요가 탄탄한데, 현대제철이 아무래도 인제 철광석 가격이나 이런 쪽에 좀 연동이 되다 보니까
지금 주가 레벨은 좀 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관심이 생겼어요. 작가님은 2차 전지는 투자 안 하세요? 이차전지요? 네. 그러게요. 사실 올해 아니 작년 겨울이죠. 작년 겨울에 제가 편입을 고민하다가 제가 잘 모르니까 "건너뛰자."라고 했던 데서 제일 아쉬웠던 섹터가 2차 전지거든요. 저도 에코프로비엠 이런 쪽은 주가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거든요. 작년 말에 인제 2차 전지 쪽 그 전체적으로 안 좋았고 양극재 관련해서 인제 에코프로비엠도 꽤 한 고점 대비 한 30% 조정을 받았길래 '이쯤이면 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만 하고 실행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고 인제 두고두고 후회를 하게 됐죠. 근데 인제 제 경험상 그렇게 큰 후회를 준 못 사서 큰 후회를 하게 했던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다음 기회가 그렇게 빨리 오지 않더라고요. 아. 예. 그 부분이 인제 좀 제일 그 마음에 걸려요. 지금 사실 지금 바텀 피싱을 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바텀 피싱을 노리는 투자자분들도 있거든요. 또는 인제 기보유하셨던 분들 중에서 물타기나 아니면 익절을 하고 나서 재진입을 고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디까지 더 빠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 이 부분에서 끊고 뭐 단기 20-30% 정도 반등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깊게 빠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반반이라고 봐요. 근데 반반인데 '나는 예측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투자는 안 하고. 그 지금 거의 고점 대비 50-60% 빠졌더라고요. 그쵸. 예. 근데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식 시장의 무서운 부분인 게 과도하게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거든요. 특히 큰 시세를 줬던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물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등 시점을 잡기도 더 힘들 뿐더러 뭐 꼭 지금의 2차 전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큰 시세를 줬던 주도주들이 다 그랬어요. 많게는 70-80% 90% 까지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인제 2차 전지는 올해 워낙에 좀 드라마틱한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기존의 어떤 그 주도주들과 다르다라는 거에 대한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항상 인제 제가 그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최대한 투자자로서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 겸손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은 잘 모르면 안 한다거든요. 잘 모르는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다.' 그 경우에 저는 결과가 계속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제 좀 말 그대로 모르겠고요. 근데 진짜 반등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많은 분들이 그 지켜보고 있는 섹터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단기적으로 반등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제 그런 어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희망 회로가 틀릴 경우에 생기는 인제 데미지 또한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